국내에 계신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출발하는데요. 방송 시작과 함께 2,500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제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한 국민이어서 이렇게 이 방송을 찾아주셨습니까? 다루어야 할 내용 많지만 정말 뜨겁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좋은 사람 대신 강력한 사람 세 사람을 모셨습니다. 와, 요즘 이분의 상종가는 끝이 없는데요. 결국 추락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기를 실감하는 것이 지나다닐 때 많은 분들이 알아본다. 네. 편의점 들어갔더니 따라오셔가지고 콜라를 대신 사주시더라고요. 이야, 그 콜라를 대신 사준다는 것은 공짜로 대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주던 것만 하고 계산은 변호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계산하려고 야. 따라왔다고. 대단하십니다. 아까 점심 때. 아이돌급이죠. 자, 그러면 뭐 또 제가 스픽스 대표로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질문하기 전에 더 강력한 분 최재형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블루톤도 아니고 이게 이제 스카이블루라고 하는 거죠. 하늘색 이렇게 스카이블루보다는 조금 진한 겁니다.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 코발트 블루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질문 드려야 되는데 더 강력한 분 한 분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미정입니다. 오늘 세다 스픽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팔찌님, 이병철 변호사님 팬입니다. 두억신이님 그리고 양인용 선생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아요부터 꼭 누르고 방송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기가 부러웠으면 김병준 PD가 지금 풀샷 잡는데 계속 다니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과시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우리 김병준 PD를 위해서도 박수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시청자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자, 제가 두 분만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김치 명장의 1호 명장이신 강선자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가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보이는데요. 오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 김지훈 대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도 제가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제 휴대폰 업무용 번호가 010-8596-0073인데요. 시청하실 분들 010-8596-0073 이제 역대 내용사들 꼭 공개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려서 시청 날짜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010-8596-0073이고요. 이병철 변호사님 벌써 보고 싶다고 연락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참고로 저 때문에 오겠다는 분은 아직 없어서 저희 참 이 인기가 아직은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농담처럼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4,300명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 이병철 변호사님 확실하게 이제 오늘 일발장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 오늘 이제 스카이블루 컬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 색을 입고 오셨습니까? 혹시 완전 저게 노란색 같으면 신천지풍이거든요. 느낌이 약간 뭐 오늘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뭐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 검사가 그 기소한 내용 중에 이거는 최재형 목사가 파란 목도리를 하고 다녀서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거다. 그런 혐의도 들어갔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스카이 블루나 진한 블루 이런 걸 더 선호하게 됐고 아무래도 또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잘 하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 최재형 목사님 억울한 형사재판도 공소 취소시켜야 됩니다. 공소 취소시켜야 한다. 그런데 저희 재판은 공소 취사거리는 아니죠. 장제원 때문에 지금 내가 1심 재판을 한참 받고 있어요? 받고 그거 공소 취소시켜야죠. 그런데 우리 강미정 대변인 받고 있는데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아서 취재원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웬만하면 취재원 공개 안 하고 이게 상식과 양심을 걸고 지난 내용이라고 해도 야 이게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걸 재판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쉽지는 않던데 어쨌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또 오후에 서울경찰청에 출두해서 한덕수 부인 최아영 씨의
고발도 아닙니다. 고소 사건의 조사를 받고 와서 야 이러다가는 다음 주 또 월요일도 또 불려가는데 방송 못하고 맨날 고소 고발 당한 거 해결하느라고 이 정신이 없겠다 싶은데 대표님 제 마음이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뭐 되지만 그래도 저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저야 뭐 불려가서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치료원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자 강 대변인은 요새 어떻게 강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일단 진영을 떠나서 정권의 안정과 지금 한참 바람이 좀 불고 있잖아요. 지지하는 바람과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서 앞으로 나아갈까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엔님 고맙고요. 김모세님, 김문정님, 김서님 그리고 WIND 윈더님, 여마 벤잘 코늄님, 김도곤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 제가 이제 더 이상 읽지 않고 바로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본인의 구속영장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변호인 측이 공개했는데 왜 공개를 해버렸습니까? 일단 그 내란 특검에서 갑자기 오늘 오후에 그 구속영장 청구서가 원본 자체가 돌았죠. 그 유출이 됐다. 네. 그런데 특검 쪽에서는 보안을 철저히 했는데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 공개적으로 유출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공개했으면 윤석열이의 여러 범죄 사실이 있는 거니까 이게 뭐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냥 기자들한테도 주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개인정보가 보통 이제 검찰에서 기자분들한테 뿌릴 때는 네. 그 실명은 A, B, C, D 이런 식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지우죠. 지우고 개인 주소 지우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살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구속영장이 내일 모레 200% 발부되거든요.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언을 하신 분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 다음에 윤석열이 완전히 충성파였던 김성훈 차장도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윤석열의 죄악을 다 폭로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런 게 다 공개되면 또 윤석열이 측에서 이거 조직의 배신자다, 특히 경호 이런 쪽은 그런 위계 질서가 세잖아요. 어떤 그런 악마 프레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향후 법정이나 이런 데서 진술을 번복한다든가 위축시키려고 하는 프레임을 짜려고 이걸 뿌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검 쪽에서 강력하게 색출해서 뭐 변호사든 누구든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지금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렇게 유출하는 것은 범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변호사가 네. 이제 그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의 실명이 다 공개가 됐어요. 네. 이제 그 박종준 처장이라든가 네. 등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고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는 형법상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진료 내용 공개하면 안 네, 안 되잖아요. 됩니다. 형법상 그래서 변호사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죄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란 특검법에도 수사방해 목적으로 이런 그 위계나 이런 짓 하면은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내란 특검은 이걸로 처벌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변호사 징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 보면은 변호사 협회에 통보해가지고 변호사법에 이제 변호사는 본인의 의뢰인의 비밀도 보호해야 되지만 제3자의 비밀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변호사법에 이제 윤리 또 규정에 있습니다. 이거 위반이면은 징계 걸릴 또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입니다. 자 누가 이것을 유출했는지 어떤 목적인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재형 목사님, 자 저렇게 되면 구속은 더 확실해지겠네. 200%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방식으로 특검 수사까지 방해했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최후의
발악 같은 모습, 그리고 변호인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적인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지적인 의결이 집약되고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면서 이렇게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건데, 그런 변호인단이 저렇게 의도적인 걸 가지고 주민번호 유출을 한다든지, 그래서 진술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주어서 그 재판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윤 측 변호인이 구속영장 그 청구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정황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명백한 사법 방해고 사법농단 행위로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력해져서 윤과 윤 측 변호인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진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이런 걸 제 변호사 6, 7년 하면서 처음 봤어요. 피고인의 또 구속영장을 심사받아야 되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걸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다 그냥 공개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이가 열받아가지고 박종준 처장,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종준 처장의 결정적인 그 내란 특검에 가서 그 진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아침 9시에 토요일 날 조사받으러 오는데 그날 새벽 2시 반까지 13시간을 내란 특검에 진술했거든요. 네. 박종준. 그리고 이제 박종준이한테도 막 열이 엄청 받았을 텐데 자기는 김성훈 차장은 진짜 충복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었을 생각했지만, 텐데 네. 김성훈이도 완전히 그냥 입장 돌변. 본인이 다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폭발을 했어도 그게 어떤 변호인단이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계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폭발했다, 그것을 변호인단이 그걸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근거가 좀 기자한테 있었어야 뭐쫙 될 이렇게 뿌리기는 어려웠을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입에서 그냥 쌍욕이 다 나갔을 거예요. 변호인들한테. 그 김홍일 머리 하얀 분, 그 윤석열이가 제일 존경한다는 형님이잖아, 형님. 그분 빼놓고는 다 나머지는 그냥 쌍욕, XX 새끼 하면서 언론에 다 뿌려. 안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색 X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급해서 윤 측 변호인들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30페이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면 66페이지. 빼박으로 바로 구속이 확정이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각의 이유마다 반박을 해야 되겠다. 이건 아마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었겠지만 변호인 측이 각각 그거에 강력하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냈다가 자충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의하는 거는 이자들 배신자야. 우리랑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야. 공격해줘. 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신상정보도 같이 거론한 건 가능한 추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에 가면 그 영장 청구서 이 66페이지만 보고 합니까? 부속 서류도 다 보는 거죠. 전부 판사가. 다 보죠. 예. 그러면 그 66페이지만 봤을 때 빼박 200% 맞습니까? 제가 오늘 66페이지 읽어보니까 예. 이 수사를 탄탄하게 잘했더라고요. 틈이 없죠. 내란 특검에서. 예, 그리고 재밌는 게 모든 범죄 사실이 이 이제 구속 요건이 범죄의 중대성, 네. 그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렇잖아요. 근데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도주 우려예요. 또는 증거인멸 우려고. 왜냐하면은 그 자기 체포하러 왔을 때 그 체포를 막아라. 이게 도주 우려잖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하폰 삭제하라 이거 증거인멸이고. 네. 예. 국무회의 그 저기 가짜로 또 계엄선포문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찢어서 없애라. 이거 다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 사실이 바로 도주 및 증거인멸로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야, 그래서 이 김성훈 선생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세상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스픽스와 함께 갑시다. 여러분 네. 오늘 보십시오. 66페이지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다 읽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이것을 공개해 버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추가로 뭐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자업자득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영장실질 심사에 가면 이제 더욱 더 강력하게 구속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끝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자를 이제 피의자 그 윤석열이를 구속 안 시키고 풀어주면 지금 이제 구속이 안 돼 있는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또 구속됐다가 풀려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험하죠. 예, 박안수 겸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엄청 못된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자는 도망갈 것이다. 근데 출국 금지됐기 때문에 뭐 외국으로 도망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얼마나 이건 악질이라고 봤으면 도망갈 우려가 높다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도 굉장히 저는 우트게 들렸는데 김성훈 경호처 처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이 신문 도중에 옆에 있을 때는 윤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맞아요. 하다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진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순으로 구속해야 될까? 그게 이제 저희가 집중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미정 대변인 얘기를 오늘 아침에 미리 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취소 4개월 만입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줬으니 수요일 오후 2시 15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빠르면 그날 밤에 감방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 다음 아침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2시 왜 15분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2시면 2시지. 네. 그죠? 예. 그러니까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15분이라 한 거는 준비 시간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다든가 이런 거 세팅하는데 조금 한 15분 정도. 이제 그런 의미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그 지난 1월 달에 윤석열이가 내란으로 처음 구속이 됐잖아요. 그때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당연히 했죠. 그때 한 5시간 걸렸더라고요. 의외로 그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한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에 끝났고, 그런데 이제 영장 발부는 시간이 걸렸죠. 새벽 3시 반에 났으니까. 이번 건은 뭐,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뭐,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5시간 정도면은, 그리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 66페이지 보면 깔끔해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한 7시 되면은 신문은 종결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12시 정도 전후에 영장 발부가 200% 된다. 네. 왜 되느냐 200%? 판사님이 중요하잖아요. 판사님이 진짜로 4분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랄까 합리적인 분이 선택이 됐고, 4분 중에 3분은 남자인데 이 남세진 부장판사님만 여성 판사님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한 2달 전에 그 시대의 그 못된 조희대 대법원장 그놈 응징한다고 그 대학생들 대진년이라는 대학생들이 대법원에 난입을 했는데 그거 한 명은 구속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남세진 부장판사님이 4명 다 도주 우려, 점검면 우려 없다 해서 다 그냥 풀어줬어요. 그런 게 처음입니다. 판사님도 잘 걸렸고 모든 게 뭐 200% 300%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세진 부장판사가 여성분이 여성분이에요. 아, 예. 저는 아침에 그 보도를 보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성분이셨군요. 예, 단호하게 하여튼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윤석열 다음에 누가 이제 불려가서 구속되느냐 아십니까? 곧 불려가서 구속 위기에 놓일 사람 있다고 방송국에 저한테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누굽니까? 좀 밝혀주세요.
윤석열이 잡혀가면 그 다음에 누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들어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노상원이 발부돼서 이제 좀 전에 노상원 이제 오늘 발부가 발부돼. 가는 되었고, 걸로 예. 나왔죠. 그럼 제일 머리와 실행을 했던 제일 꼬레비, 그러니까 둘을 막았습니다.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고. 예. 그러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김건희에게 사인을 왔다 갔다 줬던 김용현, 그리고 이제부터 뭐 방첩사라든지 내란 반란죄를 꿈꿨던 그 군인들 한꺼번에 중간책으로 싹 잡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은 들어가는 거고 이제 궁금한 것이 뭐 김건희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한덕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도 조사도 받고 왔고 한덕수는 한덕수가 다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되죠. 윤석열이 내일 모레 이제 영장 발부되면 바로 한덕수 영장 청구합니다. 오늘 그 66페이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읽어보면 아 읽어볼 건데 오늘 안 읽어보니까 불리하네. 예, 뭐 예. 제대로 질문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계속 말씀해 읽어보면 주십시오. 예. 윤석열 영장 발부되면은 바로 한덕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써놨어요. 근데 저는 한덕수보다 금감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그거는 갈것 김건희 같아요. 특검. 예. 자,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비슷한 것이 자 건강원장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혹시 이복현 전 건강원장을 잘 아십니까? 그분도 검사 출신이었죠. 맞아요, 기수가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9기, 30기, 31기 검사들하고 같은 맞아요, 연설 맞아요. 기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 왜 구속됩니까? 그거부터 이야기하죠. 이복현은 지금까지 자 1년 6개월 지나서 보니까 삼부 톡은 주가 조작했네요 라고 자기가 국민한테 먼저 알리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의로운 선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구속되죠? 축소해서 알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건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원래 대검에서 지휘하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남부지검으로, 물론 거기가 금융범죄를 다루는 곳은 맞죠. 근데 그 내려보낸 것도 심우정 검찰 당시 총장이 이복현에게 가지 않을 걸 예측하고 남부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심우정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쪽으로 밀어두고 이 과정에서 이복현이 그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지검으로 갔던 것도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지 않고 올렸잖아요.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맞습니다. 보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까지 가면 오늘 우리가 태평양까지 다 물을 다 퍼야 돼요. 많아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세 가지가 되다 예, 보니까 오늘은 한강물만 좀 퍼다가 집에 예, 갑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까지는 가지 말고 자 이렇게 되면 김건희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똑같은 정부 기관이나 국가 기관을 상대함에 있어서 이상하게도 그 라인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그러면 대통령은 김영현하고 직결된 그런 걸로 지금까지 드러났고, 김건희 씨는 노상원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네. 국정원 그러면 대통령은 홍장원, 홍장원. 예, 그리고 또 김건희는 조태용이. 조태용 국정원장, 그런 라인. 그리고 뭐 경찰청 그러면 대통령은 이 조지호, 뭐 김봉식, 그러면 김 여사는, 김건희 씨는 뭐 이제 김봉식, 뭐 이런, 근데 이런 라인으로 쭉 부부가 동시에 한 국가 기관과 정부 기관을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다른 라인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김건희 라인이 더 구체적이고 더 섬세하고 더 실질적이고 더 작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현실화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노상원이고 뭐 이 또 조태용이고 김봉식이. 뭐 뭐든 이렇게 김봉식 청장이고 간에 이 김건희 라인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주도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게 군대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이 특검을 군대식으로 생각을 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법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 모든 걸 이제 법적으로 지금 하나씩 하면서 이걸 해 나가는데, 군대로 말하자면 이 내란범들, 계엄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소탕작전입니다, 이게. 네. 그렇잖아요. 이게 군대로 말하자면 소탕작전인데, 일망타진을 해야 되고,
소탕 작전이면은 어떤 게 중하고 어떤 게 또 가볍고 어떤 게 또 급하고 어떤 게 좀 늦춰도 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딱 보면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김건희는 여유 있게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그러면 언제 구속되는지 혐의는 너무 많아서 제가 모르겠고요. 언제 구속되는지 이병철 변호사님 오늘 딱 판똥 들고 오늘 찍어주십시오. 언제 구속됩니까? 김건희는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네. 그 김건희 잡아넣기 전에 일단 잡아내야 되는 게 원희룡이에요. 원희룡이가 다음 주, 김건희는 그 다음 주. 이복현도 또 그다음에 한덕수도 곧 그리고 나머지 줄줄이 사탕처럼 가면 한 15명쯤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름이 비아폰을 썼던 사람, 범죄 혐의자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는데 서울구치소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취재가 안 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한 가지 그 예. 시청자들 윤석열이가 내일 모레 지난번에 또 체포영장 기각된 그 또 논란 가슴이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간에 또 기각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가 댓글 보면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의미로 제가 노상원 네. 그 오늘 이제 또 추가 구속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 노상원 씨 그 영장 발부된 내용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거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 사람은 내란의 중요한 가담자인데 오늘 영장이 지금 내일 모레 풀려나야 되는데 오늘 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 문상호 그 정보사령관 그 사람도 다시 추가 구속됐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요원들 명단을 이름을 한 40명 받았다.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누설했다. 알선수재도 또 있긴 합니다. 그거는 별도. 그거는 네. 별도고 오늘 영장 발부 사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거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이 지금 66페이지에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수백 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부될 가능성은 뭐 이게 발부됐으니까 윤석열이 발부될 가능성은 200%가 아니라 2000%죠. 자, 150%에서 200%로 갔다가 오늘 2000%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휴대폰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못하는 구속영장, 자,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윤석열 601218 직업이 무직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무직. 지금 현재는 직업이 없습니다. 주거는 서초중앙로에 아크로비스타에 있고요. 쭉 이렇게 해서 별지와 같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점점점점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불법 자료이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쭉 다니는 거 알아서 66페이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지금 윤석열은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떨어지는 것만 남았는데 그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곧 갈 건데요. 그것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짧게 말씀하셔야 짧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뛰어가야 될 지금 일이 세계 특검도 특검이지만 예. 삼부토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랑 굉장히 밀접하게 개별적인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예. 윤건희 부부가. 근데 거기에 원희룡하고 뭐 추경호 전 의원, 지금도 의원이지만 추경호가 같이 들어올진 모르겠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건으로 쳐 죽일 놈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도 우리가 쇼츠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한국에도 이제 주고 나면 없는 무기를 줘버렸습니다. 윤이. 예. 그래서 다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가 났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무기를 지금 줬는데 돌려받아야 합니까? 빌려줬으면 무기를 다 쓰고 빌려줬다. 나면 줘야 되죠. 예. 근데 그게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국방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따르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 거나 마찬가지다. 처럼 계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게 우크라이나 하면 삼부토건 건으로 우크라이나 따라갔던 사람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국방의 자산인 무기를 갖다 주고 그 무기의 목표가 주가 조작이었느냐? 그러니까 밑을 노르신 거죠.
이게 드러나면 에이, 설마. 1특검, 2특검, 3특검보다 네. 훨씬 큰 게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희룡도 있고 뭐 추 누구누구도 같이 왜냐면 그분이 추경호 씨가 기재부 장관이었죠. 예. 같이 걸려야죠, 그러면. 그 원희룡 장관이 또 우크라이나에 갔었잖아요. 예. 네. 일단 그 사건은 우리 강민정 대변인 계속 추적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토막토막 잘라서 저희들이 하이라이트나 쇼츠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13,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4,200분이시면 조금 제가 섭섭하다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특히 제가 지금 하는 광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열심히 광고하겠습니까? 비타민 판다고 제가 확 나섰는데요. 그 광고 잠깐 보고요. 댓글창 그리고 우리 화면 왼쪽에 보면 태그에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마이니 면역케어 비타민 무려 8개월분이 27,900원 일동제약인데요. 이런 거 대한민국 찾기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광고를 하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산화 비타민C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일동 브랜드로 고함량 비타민C 1000mg, 활력 비타민 B1, B6, 아연으로 면역까지 챙겼습니다. 여러분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대한민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부성찬 의원 선을 넘네? 4개월분 1+1 8개월분이죠. 선을 넘은 이 특별한 가격 27,900원으로 항산화, 활력, 면역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다가 아닙니다. 특별한 피로를 특별하게 풀 수 있는 부스터 비타민 한 세트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 홈쇼핑 계속해. 야, 재밌는데요? 일단 동정심이 유발되고 부성찬 의원 미안합니다. 내가 선을 넘네 이걸 팔았습니다. 선을 넘는 아주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데요. 우와,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조회수가 이 상품에 대한 태그 조회수가 1,100회를 넘었는데 이야.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마이니 면역케어 비타민 C 8개월분 27,900원은 대한민국에 없다. 택배비 포함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광고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27,900원짜리 두 박스 8개월분 마이니 면역케어 비타민 C 1000mg 와 스픽스 일동 제약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인데요. 와, 이 정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아니면 아직도 더 높아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강미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하고 있다. 국힘을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지지율 보면은 전체 평균은 62.3, 그러니까 63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40대, 50대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율은 이 전 윤석열 정권 때 말고 그 전 정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이후에 이런 지지율은 역대급 한 번도 없었던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했을까? 저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6억 대출로 묶어놓으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야. 그럼 현금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얘기야? 아파트값 35억씩 강남 아파트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100억대 초반, 50억대 초반, 40억대 초반 아파트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라서 현금 가진 부자들이 그걸 계속 다 주워 모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장이 지지율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이번에 민생 안정자금 그리고 추경 예산 편성 31조 8천억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부동층도.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잘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집값하고 지금 물가가 제일 둘 다 뭐 물가지만 네. 집값은 금융위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 멘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집값은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보여준 거는 맛보기다.
더 큰 게 날아갈 수 있다. 더 이제 보유세 날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시장의 그 이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를 죽이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성공했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물가 잡는 것은 지금도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이 생활 물가, 소위 마트 물가. 이제 이걸 빨리 추석 전에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성공하면 70%까지 갈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걸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건 알고 대구 경북도 이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힘 지지율을 민주당이 앞서버렸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1%포인트 전후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생지원금을 지금 주기로 했는데 부산 수영에 있는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잘 됐다. 부산 시민 안 주는 거 나 받을래.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거 안 받는 돈 내 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서 엄청나게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해수부도 주고 산업은행도 우리 동네 부산 수영에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부산분이지 않습니까? 자, 박수영 의원 공기업 이전 효과부터 해가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했으면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박수영 의원님 저하고 되게 친해요. 어떻게? 아, 그래요? 행정고시 출신이시거든요. 저분도 재경고시했죠. 부산이시기도 하고 또 제 2년 선배인데 이제 저 형님은 서울법대죠. 그런데 이제 사법고시 안 하고 행정고시 해가지고 경기도 이제 부지사까지 하고 국회로 왔는데 경기도 부지사 하실 때 제가 경기도 고문 변호사 이런 거를 한 10년 했거든요. 누구 밑에서 부지사 했죠? 그 위에 남경필. 남경필.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되게 유능한 공무원으로 많이 소문도 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친했죠. 또 이제 3년 전에 윤석열 그 대선 캠프에 또 제가 이 이재명 비리제가 그 참고로. 검정 부위원장이었는데 그 제 밑에 위원이었어요.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데 저는 저 양반이 저렇게 또라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단어 선택은 또라이보다 그래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 정도가 낫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또라이 이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제가 엄청 친한 또 선배인데 원희룡 이 형도 저렇게 완전 또라이가 될 줄은 정말 생각 못했는데.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 2박 3일인가 단식하고부터 살짝 이상해지신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때는 헌법을 위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헌재를 향해서 단식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적이 모든 있었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흐린 눈을 하고 그 박영수 의원을 박수영 의원을 봤단 말이죠. 근데 박수영 의원이 지금 딜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되니까 지역 가서 민심 물어보지도 않고 25만 원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걸 줘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민심은 너나 받지 마. 너 우리한테 안 물어봤잖아. 우리는 박수영을 원치 않는다. 이런 반발이 그 사무실 앞에서도 피켓 시위로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박소영 의원 이제 욕 바가지로 먹고 있구나. 바가지로 먹고 이거 있죠. 지금 본인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부산의 또 중요한 수건 같은 게 산업은행 이전이거든요. 예전에 그랬죠. 윤석열 공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해줄게 해놓고 또 뻥쳤지. 뻥쳤죠. 안 해줬죠. 무시했죠. 네, 근데 이제 박수영 의원이 본인 지역구가 그 산업은행 남구에 이전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 남구인데요. 네. 제가 부산 수영구라고 했어요. 박수영만큼 지금 댓글로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야, 부산 남구를 수영구라고 했다고 우리 똑똑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욕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지역구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산업은행 이전 해달라 하는 거는 뭐 이해하는데 네. 그 윤석열이한테 3년 동안 했었어야지. 거기다 말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해수부도 그 부산으로 보내주겠다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말이 헛놓은 거예요. 저 양반 되게 똑똑한 양반인데 본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25만 원 안 받겠다 하니까 부산 시민 350만이 들고 올랐어. 야, 장미정원님의 말씀이 진짜 촌철살인인데요. 박수영 그래놓고 지는 후원은 해달래. 내 돈 25만 원은 15만 원은 못 받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장미정원님 따봉 잘하셨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하면
결국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다.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는 도움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우리 얘기해야 돼요. 냉정하게 보면 다음번엔 당선이 안 되겠죠. 그 지역에서 공천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박수영 의원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그 유권자들의 연령대가 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민생지원금 자기 선에서 끊어서 이게 마치 전체 의견이냐 말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정부하고 지역민하고의 그 괴리를 느끼게 해서 이간질을 시켜보려고 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마음을 멀어지게 해서. 근데 뭐 그것도 다 수가 틀렸죠. 이제는 그쪽에서는 당선이 안 되겠죠, 나가도. 근데 지금 한 2, 3일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이 나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 떠들어주면 도움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헌재 저 윤석열 파면 그때 이제 국회에서 2박 3일인가 그 단식 농성 할 때도 정상 아무리 국힘이지만 또 국힘은 또 그런 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는 보지만 너무나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부산에 자기가 대표성도 없으면서도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좀 심사숙고하지 않는 그런 본인의 그 스타일이 노출된 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힘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민주당을 뭔가 척을 두게 하고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하고 선동하고 해가지고 진영 정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당권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부산 지역 어떤 그런 어떤 정치계 정가에서 뭔가를 또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복선은 있어 보이지만 전혀 국민의 눈높이나 내재적 부산 자기 지역구와 일반 부산 시민들에게 내재적 접근이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발언이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거기에 대해 해명이나 정확한 사과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인 생명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페이스북 좀 올려주시고 그래도 제가 팩트 체크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주는 거, 그래요? 박수영한테 돈 다 받으세요, 여러분은. 우리 부산 시민 돈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저를 아주 비웃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죠. 지가 뭔데? 부산 해운대구 의회에서 해수부 필요 없대. 그래가지고 여수하고 광양하고 우리 줘라. 목포에서 난리가 났대. 야, 잘 됐다. 우리 달라. 그러면 정부도 열받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부산 싫은데 대신 그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경제 유발 효과는 그 반대하는 해운대구 의회 구의원들한테 다 물리면 안 되나요? 우리 지금 전문 소송 지금 변호인이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고로 네. 국민의힘 그 의원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박수영이에요. 근데 수준이 저 정도예요. 아니, 국민의힘의 지금 부산 국회의원들이 똥볼을 차기로 마음을 먹고 아주 작정을 하고 말로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지금도 조용하잖아요. 근데 또 왜 25만 원 이야기는 뭡니까? 평균이 25만 원이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전 국민 15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차등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직업인데 왜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 이걸 전 국민한테 15만 원 주는데 이 숫자도 잘못 읽었다면 그 전날 저녁에 뭘 드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언론에 계속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예. 노이즈 마케팅은 확실히 됐죠. 참 이렇게 뭐 해서 국회의원은 지 죽었다는 부고 기사 말고는 뭐 시끄러운 게 좋은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했던 그 발언을 워딩을 끝까지 좀 우리가 취급을 하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25만 원이 방점을 둔 건 아니에요. 25만 원 대신 우리는 부산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 이거 여기에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25만 원이라는 걸 그냥 들러리로 액세서리로 그냥 언급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25만 원을 원치 않는다. 대신 산업은행 유치를 해달라,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원한 것이 그 사람의 워딩이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미리 좀 의견을 좀 물어보고 네, 예.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업은행을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3년 동안 얘기를 했었어야지. 네. 자, 그리고 이 문제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김민석 총리가 이제 총리가 지명된 이후에 취임식을 했는데 요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첫 번째 과제로 뭘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의학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특별하게 의정 갈등 해결을 주문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떤 얘기 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날 파란 넥타이를 매건 어떤 날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혁신과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그러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몸과 구체적인 정책과 행보로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1년에 초과 사망이 몇 명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서 나온 게 한 달에 최소 500명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대란이 작년 2월 달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러면 1년에 6,000명, 5, 25 거의 10,00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예. 초과 사망을 한 게 맞죠?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 살 수 있는 환자들. 이제 이 환자들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김건희가 병도 없으면서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누웠잖아요. 네. 서울 아산병원 같은 빅5 그리고 전국의 종합병원들 여기에 그 전공의들이 빠져나가서 중요 수술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못 받는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간 거예요. 그게 지금 10,000명 이상이 죽었다 보면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웃들 또 집안에 이게 연세 많은 노인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어린이, 청년 가릴 것 없이 수술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강조하지만 제가 의료대란 소송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하지만 이건 윤석열이가 일으킨 집단 학살이에요. 제노사이드. 지금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500명 이상. 자,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목 안에서 피가 출혈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60대 전후인데 병원 7군데 다니다가 응급실을 받아줄 데가 없어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수혈을 하면서 대구에서 안 되니까 포항 쪽으로 가는데 그냥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누군가 전문의가 있어서 이 피를 지혈만 하면 되는데 목 안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어디 가서도 이걸 따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가더라도 처치 못 받는다는 거 이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만든 정말로 주범이 내일 모레 감방에 들어가면 영원히 안 나올 거자인데 문제는 지금 이런 초과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이제 의정 활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의 길은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10,000명 빠져나갔고 그 중에 한 7,000명은 이제 일반의 자격은 있으니까 동네 병원 이런 데 취업해서 이제 먹고 살고 있거든요. 또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30대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전공의들이 지금 마음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정부가 바뀌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에 대한 신뢰도 커가지고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잘 되면 돌아오겠다 하는 친구들이 2,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7,000명 중에 제가 보기에 5,000명 정도는 본래 있던 그 종합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는 군대 간다든가 유학 준비 이런 거니까 5,000명 돌아오면은 거의 정상화가 됩니다. 네. 초과 사망자가 거의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점이 올 연말 내년까지가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 전공의들이 또 이제 시험 치고 이런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달 전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9월 달이라는 또 데드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시험 치고 하는. 예. 그 전에 저는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미 전공의들은 마음이 이제 준비가 완전히 되어 풀렸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총리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응급 체계가 복원되도록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학생을 몇 명 의과대학 정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는 별도의 이런 트랙을 통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되 응급 환자가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김민석 총리님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서 응급의료 체계를 지금 빨리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쁜 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원희룡 출국 금지됐습니다. 양평 게이트 완전 전문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 한 10건대 있으신 요즘 우린 다 고소고발 동기회고 동창회 만들어도 돼요. 대한민국 윤석열 때문에 고소고발되어 있는 분들 다 동창회 만들면 학생도 한 1000명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면은 학생 대표로 뽑힐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 게이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전에 네. 좀 아까 김민석 총리 나한테는 발언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예. 좀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말씀하십시오. 예. 뭐 저기 논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김 총리가 지난번에 성소수자들을 굉장히 이제 폄하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동성애를 택하면 인류는 지속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성소수자들이 반발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취임한 취임사에서는 약자들을 구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무 본인의 그런 이제 그 소신 발언과 오늘 취임사는 너무나 이게 바란스가 안 맞고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기독교라고 하는 저도 목회자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굉장히 그 가치관이 매몰돼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특정 종교의 총리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종교들을 다 섭렵하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이제 공존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보편적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뭐 혁신과 연속성을 동시에 유지하겠다고 오늘의 그 취임사의 핵심입니다. 연속성과 혁신.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단어에서 기원이 됐는가 하면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혁신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혁신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어요. 1년에 3번 허물을 벗어요. 근데 만약에 뱀이 허물을 안 벗으면 즉시 사망이거든요. 근데 혁신은 혁신대로 하고 기존에 이거는 연속성은 행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문장이나 이게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조금은 좀 뭔가 좀 안바란스하다는 느낌을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또 답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은 네. 김민석 총리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주 따끔한 목사님의 질책이니까 그것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양평 게이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비판적 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네. 뭐 명비어천가, 뭐 석비어천가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나고요. 어디까지나 언론은 여기도 언론이잖아요. 스픽스도 네. 대한 언론이잖아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고 그러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살 수 있고 이재명 정부가 5년 후에 성공이 담보되는 거지 여기에 뭐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빨대로 빨듯이 다 극찬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때 가감 없이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카메라로 원샷 한번 잡아주십시오. 제 인상이 완전히 가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 뭐 필요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물론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밑에서 흔들면 안 되죠. 우리가 다 뽑아주고 선출하고 지지해주고 이때까지 왔는데 그걸 뭐 흔드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 지지와 적극적인 지지하는 거는 필요하고 공존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최영 목사님 말씀 듣고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하도 시중에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오늘 정확하게 6가지 질문을 제가 어딘가에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 부분에 충분히 국민들이 해명, 설득, 이해되도록 좀 잘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라는 거를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목조목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우물쭈물하고 말을 못했던 것은 이해해 주시고 양평으로 좀 갑시다. 양평 여기서 뭔가 큰 일을 해내야 하는데 대한민국 자 특검이 양평 가면은 구속돼야 될 사람부터 먼저 지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 있으면 다 된다고 보고 구속이 된다면 누구가 구속될 것이라고 원희룡, 김선경. 일단 잠깐만요. 자 김건희는요. 아 당연히. 위에부터 하십시오. 위에부터 예, 할까요? 김건희, 김건희 그의 일가족, 일가족 누구입니까? 이름 찍어 주십시오. 이거 다 지금 최은순, 김진우 그 배팅하는 거예요. 뭘 예. 그래야 돼요. 다 포함되는 예. 거죠. 자, 그러면 최은순,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그의 김진우, 일가. 세 사람은 자, 네, 됐고 또, 기본적으로 예. 플러스 옵션은 뭐 김충식 씨라는 분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3+1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성교 전 양평 군수 겸 겸 현 국회의원, 국회의원 김성교도 간다. 예. 그런 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했던 양평군청 공무원들 예. 허가를 내주고 그랬던 사람들 그 다음에 국토부 직원들 다 연루돼야 되겠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6명을 지목했고 이제 한 사람은 좀 뭐 김죽식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네. 5명 확실하게 주동자다라고 보면 국토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불법 부당하게 이렇게 이제 오다를 받아서 뭐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밑에 다 움직였습니까? 다 이제 이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까? 본래는 이제 그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도 공무원들 처벌 그 보면 보통 국장급까지는 구속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과장 밑으로는 가급적 구속은 거의 없던 것 같고 불구속 기소 정도. 근데 이제 과장급 밑으로는 웬만하면은 선처를 했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협조하거든요. 이 사건도 또 이런 그 이 토목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급수가 좀 하급직이지만 굉장히 전문 엔지니어 그런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담했을 것이고 그분들의 수사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느 정도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은 살려주고 죽이고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이실직고하고 진실을 좀 폭로해주면 수사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빨라질 건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지금 책임자만 명확하게 처벌한다. 동조자들은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 가벌의 사회적 효과가 없다라고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공익 제보를 적극적으로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갈 수 이것도 좀 지금 불법이고 김건희 탈법입니까? 특검이 아마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저 언론에 이렇게 자세하게 브리핑을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이제 아마 때가 되면 하시겠죠. 여기에 이 실체를 제일 잘 아는 건 이 실무 공무원들하고 국토부 네. 이 이제 과장급 하고 사무관 거기서 제일 잘 알거든요. 여기랑 외부 용역 업체가 있어요. 외부 용역 업체. 네. 여기 키 업체가 있거든요. 네. 여기 담당자 대표 밑에 여기 뭐 거기 실장이나 부장하는 사람들 불러들이면 다 봅니다.
당신 봐줄게 부러 하면은 싹 다 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방송에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아마 특검에서 이분들은 다 지금 불러서 예. 다 조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준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차장도 불지 마라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더 많이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그래. 완전 윤석열의 범죄가 뭔지 적나라하게 지금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건도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빨리 이실직고하고 그렇죠. 국민들은 다 보복하고 죽이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원희룡이든 누구든 착착착착 딱 정해서 정말로 법적 처벌을 할 때 아주 강력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이게 이제 이 꺾어 가지고 그 땅 투기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다가 들통 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토부 공무원이나 외부 용역 업체에서 뭔가 돈을 먹은 건 없거든. 그러니까 불기가 훨씬 쉬워요. 예. 예, 본인들 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죄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돈까지 왕창 먹고 이러면 불기가 좀 어려운데. 예. 자, 목사님, 그럼 양평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양평 국민들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나기로 해서 예타까지 끝나고 공사 예산 편성하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꺾여버려가지고 지역 발전이 엄청 이제 지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양평을 다녀왔는데 예. 교통 체증이 갈수록 더 이제 심각한 걸 볼 때 이제 깨어있는 뜨는 분들은 항상 그 문제를 지적하죠.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꺾어버린 거를. 그럼에도 또 한쪽에서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거를 문제시해가지고 이게 또 계속 여기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한 프리즘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 본안대로 했었어야 맞는 건데 너무나 무리한 변경을 해서 결국은 양평 지역의 민심도 갈라지고 발전도 지금 몇 년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현실인 거죠. 자, 김성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네네. 자, 당연한 것이지만 출국 금지라는 것은 범죄 혐의를 이미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고백을 했잖아요. 본인이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나를 보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그 민원을 다 들어줘가지고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을 한 영상물이 증거물이 있어서 그걸로 고발을 여러 차례 당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찍어놓은 그 영상물이고 네, 본인 네. 홍보한다고 치적 홍보 때 그렇게 했던 그렇죠. 거고 네. 최근 들어서 고백한 건 없죠. 최근 들어서 그 양평 그 여현정 의원이나 예. 최재관 위원장 측에서 또 문제 제기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현정 양평군의원과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은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분인데 제가 이제 지금 김성교 의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도 지금 나와서 이실 직고해라. 요즘 줄 서 있더라. 서로 다 진실 고백하겠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도 형량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가 만약 주도해서 이걸 털자고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원희룡 받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죄도 보통 죄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직권남용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죄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도 사실 지금 이 세 가지 특검이 전부 다 그 본질은 이 윤석열, 김건희 요 천하의 하여간 희한한 인종들이야. 국정농단이죠. 예, 이 두 마피아죠, 마피아. 예, 이 두 마피아 부부가 벌인 이 나라를 가지고 해먹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평 이것도 우리가 김건희 일가 물론 중요한데 이 일가가 가스라이팅해서 국가 권력을 움직인 거기에 또 이제 같이 동업한 그 윤석열 항상 이 두 명의 이 마피아가 해먹는 영화 대부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계속 나오겠지만 마약도 그렇고 뭐 주가 조작도 그렇고 양평 게이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목적은 저는 점점 이 연구를 할수록 해먹는 거였구나. 근데 그 누가 수괴입니까? 수괴가 카테고리마다 따로 있는데 내란 그리고 외환죄를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윤석열도 수괴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어쨌든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면서 어쨌든 재정을 낭비하게 된 수괴는 김건희여서 네. 변호사님께 또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 금액대별로, 주가 조작은 계획범이기 때문에 금액대별로 그 형을 몇 년 사는지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50억 이상이면 네. 5년 이상인데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이건 수천억대기 때문에 삼부토건 하나만. 삼부토건, 그다음에 주가 조작, 또 다른 주가 조작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캄보디아 건도 있고, 그래서 다 모아서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쪽은 내란 일으켜서 무기징역, 한쪽은 주가 조작과 네. 예, 기타 다른 국정농단으로 무기징역. 둘 다 수괴죠. 각계 전투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종합수괴는 누굽니까? 종합수괴. 이제 지금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상명 특검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 끝나면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이 특검, 국가의 별난 사태 또는 이 국정농단의 진짜 우두머리는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 수계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공동수계입니까? 김건희. 예.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물론 권력을 이원화하고 집중화해서 본인에게 이제 그 본인이 권력을 이제 휘두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도 거기 못지않게 또 방조 내지는 방치 혐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부창부수 똑같은 수괴다, 공동 수괴다. 윤석열 하나만으로도, 김건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만 특정하라 그러면 저는 김건희가 모든 거에 수괴다. 공항으로 말하자면 관제탑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을 2년 반 동안 비행기를 떠라, 착륙해라, 뭐 이런 모든 이런 걸 다 컨트롤을 관제탑에서 하듯이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관제탑이었다. 허가맞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관제탑, 관제사였다. 대한민국의 관제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수계였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학교 다닐 때 네. 또 언더스클에서 학생 운동도 하죠. 엄청 친하죠. 지금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또 이어서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원희룡 장관 아시다시피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82학번인데 1982년도 학번 그 서울대학교 법대 당연히 수석이었지만 전국 수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법고시도 뭐 저하고 스터디도 같이 했지만 사법고시도 짧은 시간에 수석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은 아마 이율곡 선생하고 아마 붙어도 비슷할 거예요. 시험 잘 치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요. 내란 특검에 지금 이제 출국 금지됐으니까 이제 며칠 내로 소환된다라고 이제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원희룡 장관은 내가 가면 뭘 말할까 이미 다 머릿속에 있고 다 증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아마 이 노트북에 딱 정리해서 그 특검이 그냥 딱 입에 넣으면 되도록 딱 만들어서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좀 봐줘. 사람은 다 그래요. 정상 참작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나는 예. 봐줘. 그것은 말 그대로 충격적인 폭탄 선언인데 진실을 다 밝혀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 아는 거 다 그냥 고백하고 또 물증 다 동원하고 아마 자기가 지시했던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 밑에. 그 사람들한테도 다 지시하고 있을 거예요. 야, 가서 싹 다 물어. 그리고 모든 건 김건희 윤석열이가 시킨 거잖아. 나도 아니잖아. 와, 대박이다. 그거예요. 대박. 정말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특검에 가서 그런 식으로만 해주면
진상규명은 굉장히 빨리 되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검사를 했으니까. 그 완전 부인하거나 이런 것은 저 혼자 약간 아니 절대로. 어. 그거는 윤석열 같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하는 짓이고. 예. 원희룡이는 앞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구말린데. 자 그렇게 되면 혹시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정상 다 참작이 주죠. 많이 예. 아 그렇습니까? 정상 천작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도 있다. 불구속은 어렵지만 구속은 일단 될 것이고 예. 법정에서 1심 재판할 때에 원희룡이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든가 아니면 형을 아주 약하게.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내란 세력은 척결이 돼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자백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맑아지겠다 이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여기 가담한 정도가 너무 크니까 징역 10년 때릴 거 한 5년 정도나 3, 4년 이렇게 깎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이제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함에 있어서도 연루가 되어 있지만 2023년도인가요? 그 청와대 상춘제에서 김건희 씨가 인간문화재 이영희 씨라고 이영희 선생이 뭔가 이제 그 민원을 현장에서 했는데 그 결국 그린벨트 안에 그 전수관을 짓는 문제였는데 그게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그해 원희룡 씨가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 이게 김건희 씨와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예. 문제가 원희룡 장관과 김건희 씨의 그 오다로 즉석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그해 8월에 전수관이 짓게 되는 이런 걸 보면 원희룡 장관은 너무 개념 없이 윤석열, 김건희 이 권력에게 충성하고 협력하고 아부하고 무한대로 협력을 했던 그런 존재였다고 그렇게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원희룡 말씀하시죠. 아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복잡하게 얽힌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아직 누구를 내정해야 될지 못 정한 것 같아요. 딱 지금 국토부하고 문체부가 남아 있는데 또 새로운 부처도 몇 개 이제 임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추정을 또 해봅니다. 아 제가 참 그런데 지금 예. 그 원희룡 장관은 지금 양평 고속도로에도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지만 삼부토건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깜빵을 오래 살아야 되는 범죄도 많지만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특검한테 확 그냥 깔 수 있는 키도 갖고 있어요. 이야. 주가 조작은 또 밝혀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다 불면 쉽게 밝힐 수 있어. 이제 그걸 가지고 딜을 하고 있겠지. 야 오늘 방송하면서 역시 제가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앞에서는 그냥 도가냈던 쥐처럼요. 제가 촌철살인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했는데 원희룡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확 다 불어버릴 것이다. 야 이런 이 파격적인 이 아이디어 아니고 전망을 주신 거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이 정치 생명을 건대잖아요 라고 이제 김정준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니까 백수다. 자 모두 없애야 된다. 내란 부역자들은 기회되면 또 할 거다 이렇게 주셨고 한강님, 김정현님, 고추할멈님, MJBAR님 그리고 돈복사하는 신사님 애나님께서도 와 백무현님, 별바라기, 장미정원님, 신명철님 오늘 방송 보는데 자 시작부터 댓글 가능하나 좀 덜 읽어달라라고 했는데 방송 어떠셨습니까? 제가 광고 조금 해야 되는데 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드리는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는데요.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계약이 끝나면
자, 비교원에 꼭 상담해 주시면 좋겠고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 자,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정수기 휴대폰 인터넷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1670-2571 1670-2571 비교원 전화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 광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완전히 열띠게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화면 태그에도 있고 오른쪽 댓글창 상단에도 있습니다. 하루 비타민C 1000mg 한정으로 섭취 가능하고요. 8개월분을 넉넉하게 구성했습니다. 한 번 사면 넉넉하게 하루 한 알로 건강 지키십시오. 비타민C 단독 아닙니다. 면역에 꼭 필요한 아연, 활력 비타민, 활력 에너지, 비타민 B 100%까지 넣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항산화, 활력까지 모두 챙겨보십시오. 1+1 행사인데요.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27,900원, 8개월분은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없다. 일동제약과 스픽스가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1000세트 한정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품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팔지 않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완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또 공동구매 상품 준비하고 있는데요. 냉감 이불인데요. 냉감 이불 듣고 저는 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제품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스픽스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픽스몰이 공동구매 사이트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스픽스몰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구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봐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 강선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인을 꿈꾸고 있는 우리 이지훈, 김지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봐야 됩니다. 아, 김지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이 더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한하게 키우시는 분이신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미정 대변인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했더라고요. 잘 돌아가는 판입니다. 잘 돌아가 판이고 네. 그 XX하고 대하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부인하고 전화 통화했던 내용을 굉장히 인간적인 내용도 많이 있는데 도와주신 걸로 알고 아니 있어요. 그걸 내가 다 틀면 저거 집 망하는데 그걸 딱 지필한 것만 틀고 이렇게 했다고 누가 전달해 주는데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네. 강미정 대변인이 있어야 대한민국 조국이 혁신되고 민주당도 삽니다. 으라차차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강미정. 자,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고소고발협회 회장님, 고소고발협회 회장님, 오늘 방송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 끝입니까? 이럴 때 애드립으로 한번, 아이고, 예, 회장은 이번에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웃음이 제가 또, 나와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 대한민국 고소고발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도 많은 분들이 박수 보내주고 계신데 성소수자 발언 이런 거 하셨지만 성소수자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다양한 사회에 갈 수 있다는 철학은 제가 최재형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달더라도 제대로 토론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하는 사람이고 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자세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언제나 이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을 주문해드린 거고 네.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본인도 그냥 큰 생각 없이 아마 했던 발언이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그 소수자들에게는 큰 아픔이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총리가 되셨으니까 네. 조심하라라고 하는 뜻이었지. 내가 뭐 그쪽을 지지하고 뭐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막 비화해서 막 리플들이 달렸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에 제가 어떤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봐서 정말로 부끄럽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언해 주셨습니다. 뭐 직접 전화는 주지 않았고요. 뭐 우리 같은 데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국정에 몰두하시고 최재형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서
성공한 총리가 되어서 아이 뭐 자기 대권 주자 한번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누구를 선택해도 더 좋은 대통령 다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딱이죠. 총리님 아셨죠? 자, 그리고 인기 상종 매일 상종인데 야 정말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댓글로요 제 칭찬이 별로 없고요. 다 이병철 변호사 때문에 들어왔다. 저도 이제 밀려났습니다. 왜냐면 예언이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의 예언이 2, 3일 후로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스픽스 문 같아요. 닫고 여의도 앞에 우리 돗자리 깔고 있으면 자 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야. 좀 그래서 내가 깎아내리려고 예. 이병철의 예측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 아, 어떻게 이병철의 변호사님이 예언이라는 말을 쓰냐 그랬더니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야, 자 그래서 이병철 변호사님의 이런 촌철살인 전망이 아니고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워낙에 공직사회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었던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리고 재경고시라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중에 경제분과를 담당한 거기에 차석 합격하셨죠? 사법고시 하셨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경제학 석사에 경제학 박사를 받았죠? 자, 이 정도 되면 천재인데 저는 친하게만 지내려고요. 공부는 안 하고 듣기만 듣고 여러분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고생하신 이병철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방송 안 나가고 스픽스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방송에도 열심히 나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요일 날 자정 12시 예. 구속영장 발부 2000% 확신합니다. 자, 수요일 9일 자정 그러니까 10일 0시죠. 밤 12시에 구속영장 발부된다. 오늘 돗자리 안 깔고 일단 배팅했는데 저 11시 반 가도 되겠습니다. 11시 반 가십시오. 자, 저는 이런 데 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예언은 목사가 하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너무들 자, 마진용 선생님, 김도희 선생님, 정재권님, 체리 블루섬님, 정정자님, 별이나르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피클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들 역전에 하면 용사들 오늘 외치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